하드 지갑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 과연 여기에 보관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에릭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드 지갑의 불안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나 안전하다고만 믿고 있었던 이 하드 지갑, 요즘 이 복구 문구가 유출될 수가 있고 또 해킹의 위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안한 소식이 들려와서 과연 이걸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는 걸까?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하드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어떤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갑이 바로 레저입니다.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트레저. 이것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디센트가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갑에 대해서 장단점, 위험 요인들,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짚어볼 텐데, 먼저 레저. 지금 현재 지갑에 대한 안정성을 재조명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자, 왜 레저 나노가 문제가 되고 있죠? 레저 나노가 지금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좀 더 벌어보려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를 합니다. 바로 리커버리 서비스. 리커버리 서비스가 뭘까요? 리커버리 서비스란, 여러분들 복구 문구를 가지고 계시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복구 문구를 여러분들이 잘 적어서 가지고 있다면 이 복구 문구를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분실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깜빡해서 잊어버리면 복구를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관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신해 줄게요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커버리 서비스. 개인이 복구 문구를 관리하지 않아도 레저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대신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 회사에서.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복구 문구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편하겠죠. 그래서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복구 문구가 이 레저 지갑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먼저 복구 문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대개 12개 또는 24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걸 보관해 주겠다니까 이걸 레저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레저가 우리 코인을 빼갈 수가 있잖아요. 불안한 생각이 드니까 우리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혼자 보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서버가 있는데 3개의 회사가 있다. 그래서 이걸 3개로 나누어서 이 회사에다 이걸 넘겨주고 이 회사에다 이걸 넘겨주고 이 회사에다 요걸 넘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암호화시켜서 넘겨준 다음에 복구 서비스가 필요할 때 레저에 신청을 하면 레저가 암호화된 이 복구 문구를 샥 뽑아다가 합쳐서 레저 지갑을 복구를 해준다. 이러한 서비스인 겁니다. 이렇게 세 회사가 나눠서 보관을 한다니까 나름 안전할 수가 있겠죠. 나름 탈중앙화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떡하나? 그러면 3개 중에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정부에서 야, 복구 문구 내놔봐 이러면 레저 회사가 프랑스 회사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지갑이 있는데 야, 그 지갑 복구 문구 좀 내놔봐 이러면 이 회사들이 정부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복구 문구를 정부에다가 쓱 넘겨주면 정부가 이 지갑에 있는 코인을 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테러리스트가 아닌데 정부가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투시아가 이상한 소리 했더니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내 지갑을 이놈들이 복구 문구를 빼가서 이 코인까지 압류를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지갑을 쓸 이유가 없죠. 설사 제가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해도 제3자가 내 코인을 마음대로 가져가? 그러면 이 지갑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인 업계의 반발이 너무나 거셉니다. 말도 안 된다. 레저, 너희들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래서 이 레저에서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안 되겠다. 잠깐 취소. 그러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리커버리 서비스에 대한 런칭을 일단은 보류. 오픈 소스가 되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 라고 꼬리를 내리면서 일단 무릎을 꿇었습니다. 레저의 CEO가 우리가 너무나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이었고 회사 내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 이건 뭐 변명이죠. 돈 벌려는 얄팍한 수작이었는데 들통나서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수습하려는 이러한 모양새인데 근데 이건 리커버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저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이걸 신청을 안 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이 복구 문구가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게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신청만 하면 이 안에 그런 기능이 들어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나갈 수도 있다. 그런 기능이 내장되어 있긴 하지만 꺼놓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찜찜함이 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레저의 대답은 사용자들의 프라이빗 키를 빼내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했다. 언제나 가능했다. 아직까지 늘 그래왔다. 우리가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맘만 먹었다면 당신 프라이빗 키를 여기서 빼내는 거 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했다. 왜냐? 우리는 믿을 만한 회사니까 그런 짓 안 한다. 그런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될 얘기인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로 우리가 맘만 먹으면 당신 키 빼낼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찬바람이 쉥하고 부는 겁니다. 아니 이놈들이 우리 키를 지네 맘대로 뺄 수가 있었다고? 폼에 넣기만 하면 바로 빼져 가는 거야 이거? 갑자기 불안감이 드는 겁니다. 이게 파장이 잃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다르고 다른 거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지금 CEO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거 트윗을 처음에 이렇게 날렸다가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뭔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설명으로 이걸 커버하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원래 가능하다. 이 펌웨어라는 건 운영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쓰고 계시죠? 윈도우에서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파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정보, 어떤 분들은 지갑 정보도 노트패드에다가 기록해서 메모장으로 남겨놓잖아요. 그러면 윈도우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빼갈 수도 있을까요? 설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짓 할까?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다. 여러분들도 레저를 그렇게 믿고 이걸 사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믿고 같이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레저로 돌아와서 그러면 레저를 믿는다고 하고 믿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레저를 믿습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지네들 마음대로 이상한 코드를 넣어서 코드를 프라이빗 키를 뽑아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그런데 정부가 이 친구들한테 이 지갑에 있는 프라이빗 키 넘겨 이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한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 서비스 이거 절대 쓰면 안 되겠다. 얘네들은 없애버리자. 리커버리 서비스 쓰면 안 됩니다. 리커버리 서비스를 써서 내 프라이빗 키를 넘긴다는 건 하드 지갑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면 안 되겠다. 하지만 굳이 그런 걸 하겠다는 분들은 이 레저 지갑 말고 다른 지갑을 만들어서 나노 X 말고 나노 Y라든지 이런 이상한 지갑을 만들어서 이건 그런 기능을 넣은 그런 지갑이라고 한다면 이 지갑을 살 때부터 사람들이 그런 기대치를 갖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죠. 이 지갑은 개인 키를 넘겨주는 지갑이다. 나는 관리하기 싫다. 레저 믿어 하고 넘겨주는 거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레저 측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는 레저를 믿어야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가 자기네들 소스를 오픈 소스로 하겠다고 합니다. 오픈 소스라면 코드를 공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지갑을 만들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별 문제 없는지 보세요 하고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확 갈 수가 있겠죠.
소스를 공개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소스, 코드. 이 코드를 공개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네. 별 문제 없네. 우리 코드 안 빠져나가겠네. 자, 그러면 이 코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렇게 기계 언어를 만들어서 이걸 돌립니다. 그런데 이 오픈소스를 딱 이제 진열해 놨습니다. 우리의 오픈소스예요. 그런데 이 오픈소스, 이 소스와 이게 실제로 이 지갑에 들어있는 이 코드, 기계적인 언어, 이게 일치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소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에 살짝 바꿔서 이상한 걸 넣어서 이 안에 내장을 시킨다면 그러면 또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또 믿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믿음의 문제가 역시 다시 또 대두가 됩니다. 오픈소스라고 할지라도 이 오픈소스가 이 레저 안에 들어있는 이 코드랑 일치가 하는지 이게 또 애매합니다. 그러면 레저를 믿어야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믿는데 레저를 왜 못 믿나 우리가. 그래서 잠깐 그러면 이 오픈소스가 조작이 된다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발자가 열심히 코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컴파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머신 코드로 만들어서 이걸 이 안에 집어넣는데 이 개발자가 이 코드를 이상하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이걸 감사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프로덕션 환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프로덕션은 실제 출시되는 환경. 그런데 개발자가 개발해서 여기다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개발자가 개발한 다음에 이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걸 올리는 게 아니고 개발 환경에서 이거를 만듭니다. 개발 환경에서 만들어서 테스트가 되면 충분히 테스트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코드에 대한 감사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때 가서 이걸 프로덕션 환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레저의 개발 환경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디센트 관계자분께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한번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신청을 하려다가 경쟁 회사의 문제를 지적하기가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를 취소를 했는데 아무튼 디센트, 트레조, 레저의 개발 환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보통 개발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겠죠. 그래서 여러 명이 개발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개발자가 어떠한 코드를 수정을 한다면 이거를 카피를 떠갑니다. 그리고 이걸 락을 시켜요. 그리고 열심히 개발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파일에 몇 월 며칠 누가 이 코드를 바꿨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친구는 다른 부분을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이 친구는 다른 부분을 띄어다가 만들어서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걸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고치고 바꾸고 바꿀 때마다 기록이 남아요. 그리고 이게 백업이 되고 그러면서 메이저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족할 만하다, 됐다. 프로덕션 환경으로 옮기자 그러면 날을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걸 슥 옮겨서 프로덕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프로덕션에서도 옛날 버전을 언제나 백업을 해놓습니다. 유사시에 다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도록 백업에 백업이 있다.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이상한 친구 하나가 여기다가 백도어 같은 코드를 넣어서 이거를 컴파일 한 다음에 보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발 환경이 웬만한 회사는 체계적으로 다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뭘 바꿨는지가 남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완전히 범죄 행위죠. 회사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네. 회사 차원에서 회사 사장이 직원들 다 집에 내보내고 회사가 내일 모레면 망하게 생겼으면 에라 모르겠다고 한탕에 먹자 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커다란 범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다른 지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레저, 트레조, 디센트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오픈소스라고 하면 조금 믿음이 가죠. 코드를 공개했으니까 뭔가 투명성이 있을 것 같은.
유일하게 오픈소스로 코드를 공개하고 있는 지갑은 바로 트레조입니다. 트레조만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트레조가 제일 좋은 지갑일까? 레저 다음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그러한 지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트레저 지갑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T-월렛. 이 T-월렛이 해킹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해킹이 된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언사이퍼드라는 회사인데요. 암호화폐 보안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이 트레저 지갑을 갖다가 분해한 다음에 해킹을 해버렸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 뜯어다가 현미경으로 보고 칩을 꺼낸 다음에 이걸 끼워 넣어서 펌웨어를 업로드 시킨 다음에 5분 만에 해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야. 그런데 이게 9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에요. 9개월 전에 야 너희들 거 해킹 되는데? 하고 알려줬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바뀐 게 하나도 없다 라고 언사이퍼드 회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저 지갑 이것도 위험한 걸까요? 그런데 이 트레저 지갑은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뜯어서 칩을 옮겨서 해킹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 이 트레저 지갑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 분실하셨다면 얼른 복구 문구로 복구한 다음에 코인을 다 옮겨야 됩니다. 다른 데로. 그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픈소스를 자랑하던 트레저도 뚫리다니. 그러면 레저는, 디센트는 안전할까? 레저와 디센트는 그런 해킹이 보고된 건 없습니다. 아직 시도를 아직 안 했으니까 안 뚫렸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건 아직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해킹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에 접속되었을 때 뭘 잘못 눌렀다든지, 아니면 내 코드가 유출이 되어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해킹이 되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이 지갑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레저와 트레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갑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지갑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암호화 체계가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24개의 복구 문구, 이게 표준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BIP39 이 표준 방식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갑에서도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저가 망했다 그러면 이 복구 문구를 가지고 트레저 지갑을 사서 거기에서 복구를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트레저가 망했다면 트레저 지갑을 레저에서 복구가 가능하다. BIP39 표준에 따르는 모든 지갑에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 디센트는 이걸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디센트가 망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복구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센트 이사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사님 디센트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망할 일 없죠. 그런데 혹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전체 코드를 오픈소스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지갑으로 전환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믿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것도. 그래서 호환성을 따진다면, 혹시 회사가 망할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두 지갑이 더 나은 거겠죠. 하지만 어차피 망하는 회사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디센트는 한국에 계신 분들께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이게 지원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책임지고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또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면 더 쉽게 고객 지원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하셔서 최선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 지갑. 그 누구도 믿지 않아도 되는 탈중앙화된 코인을 저장하는 이 지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갑 회사를 믿어야 됩니다.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 정보를 파일에 저장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대부분은 믿고 삽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은행에 예금을 하고 또 어디엔가 뭘 맡기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상을 쫓고는 있지만 어떤 사회적 틀 안에서 그것도 구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허점이 없는 듯 보이는 암호화폐도 물리적인 지갑 안에서 구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언급한 여러 위험 요소들 꼭 인지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